원래 전공이 이제 영어 통번역이었습니다. 네, 영어 통번역이었는데 이제 4학년 2학기쯤 되니까 이제 집에 어머니 권유로 커피 한번 배워봐라. 그냥 괜찮을 것 같아 해서 그게 시작이 됐어요. 정말로. 그래서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따고 괜찮네 해서 무작정 날랐죠. 이태리로. 프렌치 가서 이제 로스팅 회사에 먼저 들어갔죠. 들어가서 이제 로스팅하고 바리스타 아카데미 그런 거 동시에 배우면서 조금 더 머물게 해달라. 그래서 로스팅 시술이 굉장히 커요. 근데 단 거기 로스터는 한 명뿐이죠. 그래서 옆에서 좀 배우면 안 되겠냐 해서 어깨너머로 그냥 보고 배우고 왔죠. 그 다음에 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.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게 됐습니다. 그 시애틀에서 커피 페스트라는 또 있습니다. 행사가. 거기 보니까 미국 바리스타 시험이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따고 제 이름이 이제 리스트에 딱 올라왔는데 그때 제가 또 사우스 코리아 처음이네. 네. 바리스타 했구나. 그래서 또 검색을 해보니까 커피의 최종 종지부는 커피 로스팅이다. 그래서 로스팅 수업을 10월 때부터 시작을 했죠.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윌렘 붓 컨설팅이라고 또 있습니다.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1대1로 이제 한 2주 정도 수업을 했죠. 하루 종일. 그래서 여기서 뭘 더 해볼까 하니까 이제 제 스승 자리가 탐이 나는 거예요. 인스트럭터 자리가. 네. 지금 인스트럭터 하고 싶다. 여기서 Q 그레이더로서 도저히 차지가 않는다. 그래서 이제 몇 번의 교생 실습을 해야 되고, 근데 물론 미국에서 교생 실습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혼자 클래스 운영도 해봐야 되고, 혼자서요? 네. 그 다음에 매년 1월에 한 번씩 있는 인스트럭터 시험이 있거든요. 그래서 합격해야 되고. 인스트럭터는 아무나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제가 드리고 싶진 않아요. 정말 희박해요, 이제 시장이. 그렇게 힘들다는 정말 힘들어요.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힘듦이 있었으니까 다음 생에 또 커피 하겠습니까? 그럼 절대 안 합니다, 여러분들. 일단은 영어라고 생각해요. 언어. 그러니까 언어, 그 다음에 커핑 실력, 플러스 운. 원래 Q 시험 자체가 합격률이 10%도 안 돼요. 그러니까 제가 2009년도에 제 스승 때 땄을 때 12명이 이제 어플라이 했는데 저 혼자 합격했어요. 12명 중에. 이제 Q 그레이더 시험 안에 센서리 시험이 제일 어렵거든요, 원래. 네. 그다음에 그거는 노력으로 되는 그런. 그건 노력으로 돼요. 수업 시하면. 근데 저도 놀란 게 그게 이제 96점 만점인데 제가 84점을 받았어요, 처음에. 제 시험 없이. 커트라인 점수가 67점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 뭐지? 쓱쓱 치니까 나중에 스승이 딱 제 옆구리를 딱 찌르더니만 딱 이러고 가는 거예요. 합격했다는 얘기죠. 인스트럭터 되기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. 랍, 왜 나를 인스트럭터 시켜줬냐? 그러니까 그때 네가 처음 합격을 안 했으면 안 시켜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실력 인정을 받은 거죠. 한 가지 종류를 한 세트에 5개 컵을 놓습니다. 그렇죠. 이유는 결점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. 그렇죠. 랜덤으로 커피를 뽑아서 이제 그라인딩을 해서 최소 5개 이상 커핑을 해야지만 그 커피 안에 결점도가 몇 개가 있구나 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. 흔들고 풀을 깊게 넣은 다음에 크게 호흡을 합니다. 어떤 분들은 이제 손을 이렇게 대고 막고 코를 닫습니다. 근데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. 왜? 테두리에 손을 가면은 또 그 다음에 향 맡으시는 분들한테 위생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컵 밑에 쪽을 잡고. 꽃향. 이 강에서 그걸 밑으로 가다 보면 자스민 쪽하고 가깝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 동시에 커핑 폼이라는 곳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커핑할 때는 2가지 향을 이제 파악을 해요. 지금 이제 분쇄대 향은 이제 드라이 아로마하고 이제 물을 부어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깰 때 그 모션을 웻 아로마라고 평가를
평가를 합니다. 물 부을 때도 이제 순번대로 자, 뜸들이는 시간은 이제 4분으로 제가 지정을 했고, 이러한 막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막이. 얘를 전문용어로 크러스트라고 그러죠. 크러스트. 크러스트 깰 때는 요령이 있죠. 3번을 밀어줍니다. 두 번, 3번. 항상 n의 법칙. 자, 1번 컵 깼으면 이제 2번 컵을 깨야죠. 지금 커피 향미에 대한 평가는 다 끝났습니다. 지금 깼을 때는 그 과일의 향미는 많이 안 나고 견과류 향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겠죠. 그럼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? 또 플러스적인 요인이겠죠. 아까 드라이한 아로마 때 느끼지 못한 게 크러스트를 깨물었어. 또 다른 향이 어필을 했기 때문에 더 높은 점수를 맡을 수 있습니다. 지저분한 커피 거품, 그리고 떠있는 커피를 걷어내는 작업입니다. 이게 바로 스키밍이죠. 스키밍. 2번 컵. 스키밍이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을 보면은 계속 담그세요. 거품 하나씩 떠오르. 그럼 큰 문제가 있겠죠. 커피가 빨리 식어버리죠. 빨리 식죠. 우리가 커피 그 맛이나 뭐 플레이버, 바디, 엑시리티, 애프터 테이스트, 이때 평가는 70도 이 상태 다 끝나는 겁니다. 평가는. 그래서 뜨거울 때 평가를 하고 맛, 뭐 바디감, 애프터 테이스트, 엑시리티 끝내버립니다. 그 다음에 커피가 식으면은 결점도 애들이 더 강하게 확 치고 올라오죠. 그래서 몇 번 컵에 결점도가 있구나 라고 그걸 평가를 하는 거죠. 커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슬러핑이라고 합니다. 슬러핑. 용액을 좀 떠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갖다 대고 크게 호흡을 합니다. 결점도가 있습니다. 제 표정에서 나오죠? 네, 과발효된 커피가 있습니다. 제가 아까 표정이 약간 좀 찌푸려졌습니다. 너무 톡 쏘는 향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한 결점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걸 이제 숫자로 반영을 하면 얘는 이제 커머셜급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죠. 얘 때문에. 네. 이제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한테 커피 맛 어떻습니까? 그럼 돌아온 질문은 맛있어요, 써요, 맛 없어요, 쉬워요. 이제 그렇게 이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. 그래서 이제 커피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아로마 키트를 제가 보내드립니다. 원래 이제 원래 와인 키트를 발명하신 분이 이제 커피 아로마 키트를 따로 개발을 하셨는데 여기에 총 36개 아로마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살짝 흔든 다음에 뚜껑을 열고 아래에서 올라옵니다. 그래서 향 트레이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몇 번 무슨 향이다 그걸 인지하는 게 아니라 향에 대한 특징을 잘 기억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그 earthy, 흙 냄새거든요. 이제 비가 왔을 때 그 토양질 냄새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향들이 분명히 커피에 나오거든요. 뭐 특히 뭐 인도네시아 커피, 브라질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향이 딱 디텍트가 되면 얘는 earthy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. 일단 향을 잘 식별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 나름대로 연상법을 잘 활용을 하셔서 어떠한 매개체하고 연결을 하셔서 머릿속에 저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영어 단어 외우듯이. 그렇죠? 무작정 써서 영어 단어를 외우기보다는 어떤 연상법, 어떤 뭐 자기 나름대로 센텐스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던가 이런 식으로 향도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충분히 다 인지를 하시고요.